책 읽어주는 미주놀, 오늘 피터 린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50쪽 피터 린치의 기법들. 피터 린치의 책은 유독 기법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레이엄은 그의 책에서 가치를 계산하는 몇 가지 방법론을 소개하긴 했지만 실제 투자에 사용한 전략을 소개할 때에는 주저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선에서 넘어갔습니다. 버핏 또한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든가 훌륭한 기업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기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레이엄의 기법들을 파트너십 시절에 많이 썼었다고 언급만 할 뿐 실제 어떤 기법을 사용하였는지는 독자가 추측해야 합니다. 반면에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가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여러 기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피터 린치를 처음에 친절한 이웃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월가의 영웅과 이기는 투자는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기법들로 가득 차 있고 언제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여기에 별도로 언급합니다. 자, 첫 번째는 GARP와 PEG. 자, 피터 린치는 신루타 발굴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기법에서 GARP나 PEG 등에 주목합니다. GARP는 Gross at Reasonable Price의 약자로 성장주를 적정 가격에 투자한다는 의미이며 PEG는 Per to Earning Growth의 약자로 PER, 퍼와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비교한 값입니다. GARP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피터 린치의 책에는 GARP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투자 등 몇 군데에서 상당히 유사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첫째,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둘째, 그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지 판단하라.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기업의 성장세가 당신이 세운 목표에 부합하는지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보라. 앞서 7, 8장을 주의 깊게 읽어봤다면 성장하는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은 피터 린치의 특별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는 가치가 존재하고 가치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값으로 합의되기 어렵고 따라서 가치가 성장해야 가치에 기반한 투자법이 높은 확률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는 성장에 열광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전망이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큰 소식을 입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죠.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성장이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리적이냐입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며 할인율과 성장률이 주어지면 적정 가격, 즉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할인율과 가격이 주어지면 성장률은 역산할 수 있고 성장률과 가격이 주어지면 할인율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와튼 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버핏도 언급했듯이 DCF 방법론은 실무적으로 쓰기 대단히 난감하기 때문에 그는 펄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월가의 영웅 13장에서 린치는 어느 정도의 퍼가 적정한지를 직접 이야기합니다. 우선 공정하게 평가된 회사의 퍼는 회사의 성장률과 같다고 말문을 연 다음에 퍼가 성장률의 절반이라면 매우 유망하며 성장률이 2배라면 매우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공식으로는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하여서 장기 수익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을 퍼로 나눈 값이라는 공식을 제시하고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별로이고 1.5면 그럭저럭 괜찮고 2 이상인 경우에 주식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공식이 유명한 PEG라는 개념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피터 린치가 이 공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였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유형의 주식에 고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식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퍼에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변하기 마련이고 중요한 건 미래의 이익인데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현재의 이익으로 주가를 나누는 퍼라는 공식은 불완전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형에 따라 업종에 따라 적정한 퍼는 천차만별이고 이를 상세히 논의하려면 결국 미래 현금 흐름 공식을 펼쳐야 합니다. 쉽게 쓰고자 한 책에서 그런 전개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터 린치는 퍼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즉 PER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며 언급을 삼가합니다. 그 다음에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등 월가의 영웅 8장에서는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종목의 특징들을 쭉 나열합니다.
회사 이름이 따분하거나 사업이 재미가 없거나 혐오스럽거나 분할된 회사,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없는 회사,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는 회사 등등 세세한 기준들을 언급합니다. 실제 기업을 골라서 이 기준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채점해보는 식의 시도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들은 일반 이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사례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들의 공통점은 바로 저평가되는 사유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찾아볼 텐데요. 초과 수익의 핵심 메커니즘은 남들이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거나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진짜 기법들. 지금까지 피터 린치의 기법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기법이 아니고 핵심 사고 체계의 쉬운 표현이었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터 린치가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독자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기법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째, 곡괭이와 삽. 월가의 영웅 밀레니엄팜 서문에 등장하는 기법입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신기술 업종이 신중한 투자자에게 고역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라면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피터 린치는 골드러시 때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 리바이스처럼 신기술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데 확신이 없을 때 그 신기술 회사들에게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린치는 이후에 바이오 산업 투자에도 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늘어날 때 서버 유지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고의 곡괭이와 삽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버향 디램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사에게 물어보기. 월가의 영웅 11장에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마련인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쟁사라면 훌륭한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이익 추세선. 여기부터는 이기는 투자에 등장하는 방법론입니다. 지난 12개월간의 주당 순이익 합계와 주가를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비교해 봅니다. 피터 린치는 이 방법을 통해 기업의 이익 추이가 어떻게 변화왔고 시장의 평가는 어떠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쇼핑몰 둘러보기.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트래픽, 구글 트렌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음원 스트리밍 소니 등 소비자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황 산업의 1등주. 산업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산업의 선도적인 주식을 사는 방법입니다. 산업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다 함은 부진하는 업황이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IPO 이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 투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기법입니다. 기업이 상장했을 때는 보통 최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상장합니다. 그리고 임직원 등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정한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열심히 이익을 만들어내다가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실적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시점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때의 가격은 펀더멘털 대비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 이후에 그냥 열기가 식거나 혹은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는 등의 이유로 주가가 하락해 있으면 이때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될 법합니다. 과거에 이제 쿠팡 상장했을 때 이 기법 많이 적용했었죠. 탑다운을 고려한 바텀업. 명시적으로 나오는 기법은 아니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기법. 피터 린치는 실패하는 기법도 두 가지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그저 그런 전망을 가진 회사를 그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이는 회사를 약간 비싸다는 이유로 파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첫째, 주식의 가치.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다. 둘째, 미스터 마켓. 가치는 하나의 값으로 합의되지 않는다. 셋째, 안전마진. 개별 투자권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하며 다양한 투자권으로 분산해야 된다. 워런 버핏은 첫째, 기업의 가치. 기업은 유기체다. 둘째, 경제적 해자.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가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셋째, 능력 범위.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맞아야 한다. 피터 린치는 첫째, 바텀업. 둘째, 신루타. 셋째, 분산 투자. 이제 거장들의 세계에서 인간계로 내려가 봅시다. 거장들의 세고 체계를 내 것을 만들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정도의 기본기를 갖춰 놓아야 합니다. 다음 권에서는 기초 체력부터 실전 연습까지 내가 실제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자는 첫 번째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7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장 끝나기 1시간 전에 핀비지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양한 경제 지표가 있었잖아요. CPI 발표, PPI 발표, 그다음에 오늘 또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기대치 발표 있었는데, 자, 제가 카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의 움직임이 판박이다.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설 것을 말씀해 드렸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좋은 수익을 거뒀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통찰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책 읽어주는 미즈노를 통해서 대가들, 전설들의 인사이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 같고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식은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단 체력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기법들이거든요. 미즈노가 함께하면 급하게 마음 먹지만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성공 투자의 자질을 갖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